차 어디 있습니까? 잠금을 2번 누르면 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삑삑 소리가 너무 큰 차도 있잖아. 그런데 너무 크지 않고 딱 적절해서 이게 또 마음에 드네. 좋죠, 좋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앞에 그릴이 구형 그랜저랑 좀 닮았네. 약간 닮지 않았나? 근데 이게 낫다. 저희가 이 차로 온 이유는 지금 르노 그랑콜레오스 드디어 OTA 업데이트가 됐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와, OTA 업데이트가 드디어 됐다고 해요. 이번에 OTA 통해서 뭐가 바뀌었다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난리 치던 띠링띠링 소리가 작아졌대요. 제가 그동안 이 차를 타면서 다소 아쉬웠던 것들 있잖아요. 삥삥삥 하는 거, 네, 그런 것들, 그런 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바뀌었을지 알아볼 건데요. 자, 그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 차에는 없지만 오리 소리 나셨던 분들도 그런 거 있었다면서요? 차에 오리 소리 나는 게 있었대요. 에어컨 송풍기에서 오리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전 오리 소리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약간 꽥꽥 이런 소리가 나나? 그것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뀌었다고요. 유진스 지지하시네? 누가 이걸로 했어? 빨리 좀 바꿔요. 어차피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 저기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새로운 버전 알림이라고 여기 딱 뜨네. 여기 위에 빨간색 이 점이 하나 뜹니다. 현재 버전은 T1.0.0인데 1.0.6으로 아주 마이너 업그레이드 같은데 뭐야? 업데이트 시간 59분? 업데이트 중에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다. 지금 업데이트 차량의 모든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도어 테일게이트 잠금을 해제할 수 없어. 문을 열 수가 없다고? 어린이를 차에 두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OTA가 된다는 게 어디야? 윈도우 닫고 차량을 잠가 주십시오. 그러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타이머가 작동돼요. 무슨 폭탄 터지는 것처럼. 요 안에 빨리 나가서 잠그란 얘기죠. 요거 안 하면 취소되는 것 같아요. 나가야지 업데이트 되는 게 되게 신기하네. 사실 이게 맞긴 하죠. 안에서 업데이트 됐다가 잘못된 에러라도 나거나 문제 생기면 어떡해. 사전에 받으셨던 분들 중에 안에서 기다려보겠다고 안에서 잠그신 분들도 계셨는데 30분 동안 차에서 못 내리시고 안에서 잠그면 못 내려요. 열면 저기 중단되는구나. 그리고 잠그면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진짜? 근데 그래도 그 사이에 0.06이나 업데이트를 했네. 카페 같은 데서 열심히 보고 계시는구나. 고객의 소리 이런 거 본다고요? 네. 모카도 보시나 모르겠네. 모카도 당연히 보시지 않으실까요? 모카 당연히 보셨겠죠? 설치 전 조건 검사죠. 배터리가 너무 낮은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혹시라도 차에 뭐 에러가 있으면 에러도 검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설치를 하네요. 검사 잘 되고 있나? 사실 저희는 이게 찍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지만 여러분들은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업데이트 버튼 눌러놓고 집에 들어가면 다음날 아침에 오면 돼 있겠지. 근데 저희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뀌는지 이런 것도 볼게요. 잠시 후 너무 한참 뭘 하고 있어서 내일 다시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하여간 3분도 못 기다리겠어요. 일단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지정 속도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삥삥삥 소리가 나서 이게 불편하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죠. 실제로 나와 보니까 그 문제가 개선됐어요.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소리가 많이 줄어서 이제는 귀찮은 정도의 소리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들리세요? 안 들리실걸요? 소리가 있는데 들리진 않아.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들리고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 조금 조용하게 바뀐 거예요. 아마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규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규에서는 속도 위반을 했을 때 속도 위반한 내용을 꼭 운전자한테 알리도록 하는 법규가 있어요.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여러분들 차도 신차라면 다 있습니다. 현대기아도 다 있어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속도 위반을 알려주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와 소리를 동시에 알려주는 거.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기아는 이 삥삥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죠. 디스플레이로만 50km가 깜빡깜빡 거리도록 이렇게 알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르노는 아마 처음에 우리는 안전의 르노지 하면서 만든 것이 2가지를 다 하는 걸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깜빡거리는 게 있고 소리도 띵띵 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 과속이면 안 되지, 요렇게 만든 거죠. 아니 맞긴 한데 지금 51km거든요 51km인데 띵띵 소리가 나면 어떡해. 소리가 나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없애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둘 다 하겠다고 신고했잖아. 소리를 완전히 없애진 못하고 지금으로서는 소리 아주 작게 나고 이 속도 위반 사실을 알리는 디스플레이가 깜빡깜빡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희 콜레오스 은근히 콜레오스를 타고 가다 보면 콜레오스가 보여. 신기하죠? 콜레오스가 이렇게 흔한 차가 아닌데 길에 자주 보이네요. 저건 콜레오스가 아니죠? 저건 링컨이네요. 진짜 링컨하고 콜레오스가 헷갈려. 여러분들도 한번 콜레오스 타보시면 링컨하고 헷갈린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낮은 게 있네요. 이렇게 차가 가까워졌을 때 뿡뿡뿡뿡 하잖아요. 아주 가까워지면 뚜 소리가 나거든요. 그 뚜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깜짝 놀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조금 개선됐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없어지거나 막 완전히 개선된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디테일이 아니죠.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OTA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TA를 통해서 차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점이 지금까지 조금 이 차에서 아쉬웠던 부분, 분명히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고쳐질 걸로 예상된다. 초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업데이트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아닌 것 같고 두세 달에 한 번은 확실히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랄까,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메인에다 열선을 빼지 못하거든요. 열선은 여기 들어가서 눌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순서가 맞나? 너무 들어가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씨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개선이 될 걸로 당연히 생각된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댓글로 어떤 분이 승차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윤석노 대표님이 이 차의 승차감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다, 베뉴보다도 못하다 이러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윤 대표님이 약간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지, 앵그리 윤이라고 왜 그래, 진짜로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뭐야, 이 샤우팅 화법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재미요소고, 저도 사실 윤 대표님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봅니다. 그렇게 화낼 만큼 승차감이 나쁘진 않아요. 승차감이 나쁘지 않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희 직원들하고 토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의 승차감이 왜 나쁘다고 하는 걸까? 윤 대표님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토론 결과 이거구나 라고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윤 대표님은 자동차를 바라볼 때 부드러운 승차감을 너무 좋아하셔. 저도 지금 타면서 요것 때문에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승차감이라는 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승차감이 좋은 승차감입니까? 승차감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르쉐를 타면서도 포르쉐 승차감이 짱이에요, 어지간한 국산차 타면 멀미나서 못 타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 그 사람들은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쫀득쫀득하고 탄탄한 느낌을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타이칸 타시는데 10년 된 레인지로버도 승차감이 제일 좋고 그 승차감을 이길 수 있는 차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댐퍼가 부드러워야 돼. 약간 출렁출렁하고 약간 좀 푹신한 그런 승차감을 좋은 승차감으로 보시는 거죠. 승차감이, 나는 부드러움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의 승차감은 정말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드러운 걸 물침대라고 하면서 이거는 멀미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뭐 둘 다 좋은 승차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차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만들어졌으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스포츠카야. 근데 스포츠카가 물침대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 그럼 그건 잘못이죠. 근데 추구하는 방향이 럭셔리카야. 차가 막 단단하고 돌덩이 같은 서스펜션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또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차는 서스펜션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좀 서스펜션이 단단합니다. 좀 통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 있냐?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산타페나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기본 휠은 18인치예요 근데 이 차는 19인치부터예요 그만큼 바퀴가 더 큰 거죠. 그만큼 타이어가 더 얇습니다. 그러니까 노면의 잔충격을 더 많이 받는 형태로 차를 만든 거예요. 휠이 큰 차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건 어떤 스타일의 자동차일까?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가 휠이 크잖아요. 약간 스타일리시한 차일수록 휠이 큽니다. 그러면 휠이 크면 어떤 게 나빠지냐? 나빠진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 승차감이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치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휠 인치를 자꾸만 키우는데, 자꾸만 키우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노면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코너링을 했을 때 더 즉각적인 반응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자꾸만 고무의 양을 줄이고 자꾸만 휠 사이즈를 키우고, 그리고 댐퍼는 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더 좋은 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튜닝을 한 거예요.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튜닝을 하더라도 그렇게 튜닝하는 사람은 흔치 않지만, 그럼에도 자동차 회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점점 단단한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마케팅하는 쪽의 사람들은 자동차가 더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선택할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자동차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왜냐면 보통 자동차를 테스트할 때는 서킷 같은 데서 테스트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이나믹하게 돌려보고 정지해보고 울퉁불퉁한 길 가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동차가 더 다이나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계속 타면. 그러면 점점 다이나믹해지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현대차들 보세요. 이 그랜저하고 신형 그랜저하고 비교해보면 저 그랜저가 훨씬 부드러워요. 노면의 잔충격도 훨씬 덜 전달되고 차도 더 착 가라앉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승차감이냐?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요즘 사람들한테 둘 중에 어떤 차의 승차감을 더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새로운 그랜저의 승차감을 더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점점 단단하고 점점 다이나믹한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도 그래요. 자동차의 운동 성능에 대해서 점점점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승차감은 단단해진다. 예전엔 스포츠카에서나 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일반 승용차에도 막 도입한다 라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지금 그랑콜레오스의 승차감을 놓고 보면 만족스러운가?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승차감이라고 생각해요. 사르르 움직입니다. 사르르 흘러가듯이 움직여요. 승차감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승차감에는 롤링 피칭, 잔 바이브레이션, 아니면 긴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라고 얘기하고 하이 프리퀀시라고 얘기합니다. 하이 프리퀀시는 쭉 갈 때 노면이 더더더더더 이런 것들이 하이 프리퀀시라고 할 수 있겠죠. 로우 프리퀀시는 장거리를 갈 때 이게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건 로우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출렁거리는 거. 이 차는 어떤가? 로우 프리퀀시를 많이 잡았어요. 잔충격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 차 승차감의 특징이에요. 그게 나쁜 거냐면 나쁜 게 아니야. 요즘 추세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산타페 소렌토하고 비교했을 때 한 150kg 가볍습니다. 훨씬 가벼운 차예요. 그래서 승차감이 더 다이나믹하고 더 잘 움직여지고 코너링도 더 좋고 잔충격도 어느 정도 좀 노면도 더 잘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차를 만들었죠. 그럼 그게 나쁜가? 그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경량화가 가져오는 부수적인 요소들, 잔충격이 실내로 조금 더 유입된다, 이런 부분은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가 가벼워서 얻어지는 그 외의 것들, 롤링도 적고 피칭도 적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더 적어지는데, 근데 이걸 승차감의 단 하나의 요소인 하이 프리퀀시의 진동이 실내로 얼마나 유입되는가,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 보지는 말자, 다양하게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차는 정말 노면이 톡톡톡톡 해서 진짜 베뉴 같은 차냐? 절대 아니죠. 소렌토 산타페가 이 노면을 읽어주는 느낌은 조금 덜하죠. 노면은 부드럽게 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가속했을 때 요 느낌, 더 부드럽게 가속되는가? 아니면 엔진의 바이브레이션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콜레오스 승입니다. 자동차를 바라볼 때 어느 하나를 봐도 안 되고, 어떤 자동차든 절대적인 승자가 있지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랑콜레오스는 잘 만들어졌다, 승차감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 다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급에서 가장 가벼운 차이기 때문에 가벼운 차를 움직일 때 느끼는 그 느낌은 알고 타야 된다.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으냐면, 옛날에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둘이 막 경쟁을 치열하게 했는데, 그때 당시 대우자동차는 차가 묵직하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물론 말이 안 되지, 가속페달 밟으면 안 나가는데 어우 묵직한 거야 이렇게 주장한 거죠. 반대로 현대는 발랄했어요. 차가 훨씬 가볍습니다. 연비도 우리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한 세일링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주장하는 그런 요소들은 각 회사마다 있고요. 그래서 이 차는 가벼운 차가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고, 무거운 차들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부족하다.
그리고 엔진이 마구 개입돼서 갑자기 엔진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와 들어왔을 때를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가속감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가벼운 차는 가벼운 차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가벼운 것과 묵직한 것, 날씬한 것과 통통한 것,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쨌든 지금은 그랑콜레오스를 타고 있지만 산타페도 좋은 차였다고 생각하고 소렌토도 정말 좋은 차였다고 생각하고, 일단 3열이 있다는 것에서 산타페 소렌토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이 있고, 이 차는 꽤 크면서도 투싼 스포티지보다 오히려 다이나믹함을 더 강조할 수 있으면서도 더 정숙한 그런 자동차로 바라보면 딱 적절하지 않을까. 모든 차가 다 1대1로 매칭되고 얘가 얘보다 무조건 좋아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어떤 걸 봐도 순위를 매기려고 해요. 예를 들면 짜장면과 짬뽕 중에 더 맛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을 순위를 뽑아보자. 그런 걸 어떻게 매겨? 음식을 어떻게 순위를 매겨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현대차에서 만든 자동차 중에 순위를 매겨, 그러면 같은 회사 차니까 그건 순서를 매길 수 있지. 근데 전혀 다른 물건, 완전히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 구분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콜레오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가벼운 차체에 대해서도 좀 알고서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잘 어필해 주면 좋겠습니다. 르노가 어렵게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 기회가 계속됐으면 좋겠고, 르노도 더욱더, 그리고 KGM이나 GM 코리아도 더욱더 발전해서 현대기아밖에 없는 요 자동차 시장, 이 시장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경쟁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르노코리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상품은 잘 나왔고 이제 파는 것만 남았습니다. 좋잖아, 좋잖아. 인테리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